안녕하십니까. 지혜로 가는 타로카드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성격 유형 계속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6번의 연인 카드부터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0번과 1번, 그 다음에 2번, 3번, 4번, 5번 신비사제까지 왔었죠. 그 다음에 6번의 성격 유형입니다. 6번도 이렇게 3명의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아까 앞에서 봤다시피 신비사 1번, 0번부터 4번까지는 한 명씩만 그냥 했었는데 연인부터 아까 신비사제부터는 한 명씩 아니고 3명씩 등장하지요. 이 6번의 연인도 3명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성향이 크게 있지요. 계속 6번의 성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음악적인 재능과 예술적인 재능이 뛰어나며 감정이 풍부하고 성실하며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다. 감정이 풍부하고 성실하며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다. 어려운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6번의 러브 카드를 보면서 제일 먼저 사랑이다 라고 말을 하기는 쉽고요. 연인이다 라고 말하기는 쉬운데 이제 이거는 두 사람이 아까 신비사제 그림에서는 한쪽을 바라보면서 두 사람이 똑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이거는 두 사람이 이렇게 근원적으로는 똑같다고 가지는 않습니다만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6번 같은 경우에 성향의 사람은 관계가 아주 중요한 사람입니다. 사람하고 어떻게 관계 맺으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과는 어떻게 서로 감정적인 교류를 하는가, 생각이라든가 소통을 하는가 이런 거에 관심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풍부하고 성실하며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다. 그래서 사람한테 어떤 싫은 소리, 악한 소리 이런 거 잘 못한다는 의미가 되겠지요. 카드 그림이 아름답다가 보니 아름답게 꾸미기를 좋아하며 남들에게 화려하게 보이고 싶어하고 사치라는 표현과는 조금 거리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눈에 띄는 어떤 모습, 액션, 어떤 꾸밈 이런 것들을 한다는 뜻의 의미입니다. 자신의 드러나 보이는 이미지에 관심이 많다. 그러니까 뭘 하더라도 사람들한테 내가 어떻게 보일까에 신경을 많이 쓰지요. 아무래도 감정과 관련되는 사람은 내가 어떤 주변 사람한테 어떻게 보이는가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황제 같은 경우는 감정하고 별로 관심이 없다가 보니 내가 주변에 어떻게 보이는가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는데 이 6번 같은 경우는 내가 주변에 어떻게 보일까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정이 많고 타인의 감정에 동화하며 눈물도 자주 흘리며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려고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동화되려고 하고 다른 사람하고 같이 일치하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과 같이 잘 관계를 맺을까 이렇게 신경도 많이 쓴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 사람과 관계 맺기를 좋아하며 사귐이 좋다는 뜻이지요. 사교성도 넓다는 뜻이고 많은 사람하고 교류도 이루면서 그 사람하고 관계 맺는 것, 서로 인사하고 얘기하고 공감하고 소통하는 것을 좋아한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며 자신이 다정하고 친절하며 선하게 보이고 싶어서 봉사도 잘합니다. 어떻게 보이느냐에 관심이 많다는 뜻이겠죠. 진정한 사랑을 찾기 위하여 여러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애정 표현이 적극적이며 스킨십을 좋아한다. 그래서 6번 성향의 사람은 손잡고 다니는 거 좋아하고요. 꼭 팔짱 끼는 거 좋아하고 사람하고 피부 접촉 그래서 꼭 어디 가더라도 혼자 가기보다는 같이 가려고 하고 뭘 하더라도 함께 하려고 하고 혼자 하기보다는 여러 사람이 같이 어울려서 성과를 내려고 합니다. 근데 6번의 성향은 같이 하려고 하고 성과를 내려고 하고 같이 공감하려고 합니다만은 자기가 대장이 되려고 한다거나 자기가 독불장군처럼 나서는 그런 기질은 약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화합하고 공감은 하는데 나 자신의 뜻을 강하게 내세운다라거나 나 자신의 뜻을 강하게 주장하지는 않는다 이런 말이 되겠죠. 관계 맺기를 좋아하며 사랑은 진정 타인을 돕는 행위라는 생각으로 부탁을 받았을 때 거절하면은 그 사람과의 관계가 악화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여서
타인의 생각을 도와주지만 관계에서 오는 상처가 많다. 그러니까 남이 나한테 부탁을 하는데 황제 같은 경우는 도와주기도 하지만은 뭐 과감하게 거절도 합니다만은 이 6번 성향의 사람은 내가 부탁을 받으면은 그걸 거절하게 되면은 그 사람과의 관계가 멀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부탁받더라도 잘 거절하는 편은 못 됩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좀 짐이 많고요. 뭐 요즘에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만은 뭐 보증서 달라고 하면은 도장 이름 쓰거나 도장 찍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경우는 조금 더 이 6번은 좀 힘이 많이 들겠지요.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다 보니 그러다 보니 상처가 많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주위의 시선에 신경을 많이 쓰며 애정 표현 등은 거부하지 않는다. 뭐 가끔 상담하다 이제 그런 얘기합니다. 특히 이 상대방을 보고 뭐 횡단보도라든가 다른 사람이 있는 데서 서프라이즈한 행위를 꼭 껴안아 주거나 때로는 가볍게 키스하는 것도 거부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업어주는 것도 좋아하고요. 뭐 이런 듯하게 어떤 적극적인 애정 표현을 뭐 쑥스러워합니다라고 합니다만은 그걸 절대 거부하는 편은 못 됩니다. 황제 성향의 사람이라든가 고위여사제 같은 성향의 사람은 그런 거에 대해서 즐겁을 하겠지요. 남들한테 그런 거 보이는 것 자체가 쑥스럽고 자기가 익숙치 못한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받고 있다는 표현을 즐겨하며 받기를 원하며 혼자라는 상황을 싫어하고 외로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뭘 하겠다라고 못하고요. 혼자 밥 먹는 것도 싫어하고 혼자 있는 것도 싫어하고 혼자 뚝 떨어져 있는 것도 어려워합니다. 여러 사람하고 관계 꼭 맺으려고 하고요. 뭐 짧은 기간 뭐 연인하고 헤어졌었을 때 내가 짧은 기간 혼자라도 될 때는 매우 힘들어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6번의 성향의 사람은 사랑이란 단어보다는 관계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6번을 운으로 만났을 때 한번 볼까요? 운세, 올해의 운세는 대개 긍정적이다. 대개 긍정적이란 뜻이고요. 선택의 상황에 부딪힐 수 있다. 여러 가지 상황에서 부딪힐 수 있다는 의미고요. 당신 앞에 있는 것과 항상 주의하여라. 그러니까 내가 마주보고 내가 어떤 상황과 부딪히게 되는데 그 앞에 있는 상황과 항상 관계에 부딪힐 수가 있으니 주의하여 그 앞에 있는 상황, 사람, 어떤 여건 이런 것들을 살펴라. 이런 말입니다. 크고 경쟁이 심하다면 한 번쯤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금전은 이루어지겠지만 원하는 만큼은 아닐 수가 있으니까 내가 욕심을 너무 부리지 말라 이런 의미의 뜻이겠지요. 연애도 이루어지지만 상대에게 더 많은 노력을 내야 할 것이다. 나는 열심히 얘기를 하는데 상대가 내가 하는 것만큼 대가를 안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력한 것에 대한 대가는 덜 올 수도 있고요. 내가 사랑한다라고 말했는데 상대방은 좀 덜 사랑한다는 표현을 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이겠지요. 그래서 내가 먼저 노력하고 내가 먼저 액션을 취하면서 내가 먼저 적극적으로 행위를 해야 원하는 걸 얻을 것이다. 이런 의미의 뜻이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과 연결시켜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번을 한번 볼까요? 7번 캐롯이지요. 전차라고 하는 말입니다. 전차라고 하는 뜻면 남성분들도 여자분도 아시겠지만은 전차의 의미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이고 행동적인 것을 말을 합니다. 적극적인 성격이며 열심히 일하는 사람으로 목표를 달성하고자 부지런히 움직이고 성취욕과 야망이 크다. 성취욕, 야망 뚜렷하게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신은 능력 있고 매력적인 사람이라고 과신하며 항상 바쁘고 주변에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차의 특징 아주 공격적이고 행동적이지요. 그래서 적극적이다 이런 뜻이고 자신은 사람하고 관계 맺는 거라든가 이런 거에서 아주 잘하고 또 내가 잘하면 거기에 대해 칭찬까지 받으려고 합니다. 이런 말입니다. 의지가 강하고 장애물과 어려움을 돌파하며 이쪽과 이쪽을 보지요. 그래서 어려움을 돌파하며 어떤 상황에 부딪혀도 잘 적응하며 나태함은 죄악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항상 부지런하다는 뜻이고요. 열심히 한다는 뜻도 있고 뭘 맡은 바일에 대해서 성과를 내려고 적극적으로 생각합니다. 게으름 이런 거는 조금 어렵고요. 이 사람 7번 성향은 게으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뒤로 물러나 있는다라든가 이런 거는 좀 아니다. 그래서
여유 이런 게 조금 쉽지 않다. 그런 여유로움이라든가 휴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하기는 합니다만은 휴가 가서도 스케줄을 다 짜겠지요. 그 다음에 새로운 것에 관심이 많고 알지 못하는 분야에도 흥미를 느끼며 좀 더 깊이 알고자 하며 지식을 쌓으려고 하고 모험적 기질도 있다. 사소한 문제에는 신경을 쓰지 않으며 섬세한 감정 표현도 서투르다. 집안일이나 늘 반복적인 일에도 쉽게 실증을 느낀다. 바삐 움직이고 변화 있는 거라든가 바삐 다니다 보면 주변의 풍경들이 계속 바뀌지요. 그러다 보니까 반복적인 일, 규칙적이거나 루틴하게 일어나는 일은 싫어합니다.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서프라이즈 하게 되고 항상 변화가 있으면서 어떤 돌발적인 상황이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도 크게 재밌어하고 흥미있어 한다. 이런 말이겠죠. 언변이 좋고 사교적이며 오락을 즐기며 운전도 즐기고 멀티플레이어라 말을 듣기 좋아한다. 내가 너 다재다능해 뭐든지 다 잘하네 이런 말을 듣기를 좋아한다는 말이겠지요. 말보다는 행동력이 더 돋보이지만 무대뽀는 아니며 그래서 주변을 살펴가며 간다는 뜻입니다. 해야 할 일일 때 먼저 독불장군처럼 치고 나가지는 않고요. 의견을 모아서 내가 먼저 앞장서서 갑니다. 이런 말이고요. 자신보다 앞서가는 사람을 보면 경쟁심이 생기고 자신과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과는 경쟁하여 승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7번을 보면 항상 바쁘다. 제 1번은 바쁘고 호기심이 많고 관심도 많다. 때로는 적극적인 액션도 있지만 무대뽀는 아니다. 근본적으로 친절하고 예의도 바른 사람이기는 하다. 이런 말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7번에 운을 만날 때 한번 볼까요? 운세 올해는 활발하고 긍정적으로 움직인다. 대체로 바삐 움직일 일이 있고요. 때로는 긍정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활동성이 왕성하고 이동 변동이 많지만 좋은 쪽으로 흘러갑니다. 금전의 성취는 노력하면 그 대가는 얻을 것입니다. 연애도 적극적으로 행동을 한다면 이루어집니다. 내가 바삐 움직여야 된다는 뜻입니다. 일이 많고 바쁘다 보니 건강에 주의해야 합니다. 일이 많고 바쁘니까 내가 너무 바삐 다니는 거는 좋기는 하지만은 건강에 신경도 좀 써라 이런 말이겠지요. 빨리 한다고 성취가 되지는 않으니 주변의 여유를 보면서 여유를 가져라. 그래서 혼자 하는 것은 주변의 의견을 모아서 가는 건 좋은데 너무 서둘지 말아라는 의미. 또 움직여야 되기는 하지만은 혼자 너무 급하게 서둘거나 결과를 빨리 얻으려고 행동하지는 말아라. 항상 주변 사람하고 의견을 모으거나 생각에 대해서 서로 화합하라. 이런 말의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다음은 8번의 성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8번의 힘이지요. 외유내강형의 사람으로 감정보다 이성을 중시하고 자료, 근거, 통계를 신뢰한다. 아주 감성이라든가 어떤 논리적인 이런 성향의 사람이란 뜻이겠지요.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과 방향이 보이면은 그대로 하는 사람이고 안정지향적 성격으로 함부로 행동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고 움직임이 없다는 말이 아니고 좀 신중하게 행동을 하게 되고요. 한번 행동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은 적극적으로 움직이긴 합니다만은 일단은 함부로 움직이는 성향은 아니다.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정의 기복이 심하지 않으며 어떤 상황에 부딪혀도 생각 없이 함부로 결정하지 않고 한번 결정한 일은 그대로 밀고 나갑니다. 겉모습은 부드러워 보이지만 속에는 에너지가 넘치고요. 그래서 겉에는 부드럽게 보인다, 차분하게 보인다, 이성적으로 보인다라고 합니다만은 그래도 그 속에는 아주 불과 같은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잊지 마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화를 잘 내지 않고 오바는 잘 안 하지만 한번 화를 내면 그 힘은 무섭다. 그래서 차분하고 이성적이고 냉정하지만은 그래서 함부로 자신의 행동을 성격을 때로는 액션을 취하지는 않습니다만은 해야 할 일이 생겼다. 어떤 상황이 만났다. 또는 나와 의견이 반대가 되면서 내 의견을 적극적으로 드러내야 되는 상황이 왔었을 때는 아주 그 힘은 무섭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부로 행동하지 않으며 대화는 조용하고 큰 소리도 잘 내지 않으며 다른 사람에게 믿음을 줍니다. 어떤 액션을 취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믿음을 준다. 그래서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는 성향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투정보다는 대화를 중요시하며 자신이 높은 지위에 오르더라도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지는 않는다. 내가 직위가 있더라도 뭐 그 사람을 밀어붙인다거나 강하게 어떤 푸시하는 그런 기질은 없다.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대화하면서 결정한다. 이런 말이겠죠. 자신이 심사숙고하여 결정한 사항은 비록 비난이 있다 하여도 그대로 행한다. 자신의 의지가 아주 강합니다. 이런 말이고요. 신중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으며 한번 믿은 사람은 끝까지 믿고 간다. 내가 한번 믿었던 사람, 내가 한번 어떤 신뢰를 준 사람에 대해서는 절대란 말은 아니겠지만은 잘 생각을 바꾸지 않는다.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은 누구나 잘 신뢰하거나 함부로 믿거나 이러지 않는다는 뜻도 되겠지요. 여러 사람을 오랫동안 자꾸 지켜본 다음에 신뢰감을 가질 수도 있겠다. 이런 말이 될 것 같습니다. 8번에 운을 만날 땐 어떤 일이 생길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8번 올해 운세는 정중동이다. 고요함 속에서 움직임을 가지란 뜻이고요. 땅 속에서 씨앗이 요 속에서는 겉으로 드러나 보이지 않지만 속에서는 막 움직이고 있습니다. 때가 올 때를 기다린다는 의미지요. 그래서 정중동이다. 좋은 일과 나쁜 일이 섞여서 혼란스럽게 일어나는 해이다. 서툴거나 경쟁이 심한 곳으로 움직여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하고자 하는 일에는 움직여야 하지만 급하게 서둘지는 말아라. 금전도 욕심을 내면 안 된다. 금전도 욕심을 내면 안 된다. 연애도 부드럽게 행동해야 하고 인내심 있고 다가서야 합니다. 인내심도 있고 연애심도 부드럽게 가야 되고 무대뽀처럼 적극적으로 행동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의 의미입니다. 강하게 즉시 반응하지 말고 한호흡 쉬면서 부드럽게 대해라. 그래서 가장 큰 의미는 정중동이고 좋은 일과 나쁜 일이 섞여 일어나게 되니 한 번 더 살피고 행동을 좀 신중하게 하십시오. 이런 의미의 뜻이 이 속에 녹아들어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에 9번 보겠습니다. 9번 은둔자입니다. 호미트라고 표현을 해놨죠. 카드 그림에 보다시피 전체적으로 차분한 톤이 있습니다. 그 은둔자의 성격도 그렇다라고 보겠지요. 주된 관심이 자신의 내면에 있는 무언가를 갈구하고 갈구하고요. 진리의 근원을 찾아 끊임없이 의문을 던진다. 그래서 안 보이는 거, 비밀, 때로는 숨겨져 있는, 때로는 근원적인 연구에 대해서 항상 관심이 많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여러 분야의 능력을 쌓고 그 다음에 능력이 있어 일을 잘 처리하지만은 간혹 자신이 하는 일에 확신이 없어 불안해하기도 한다.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는 확신이 없다. 이런 말도 되겠고요. 조직 생활에 익숙하지 않고 대인관계 폭이 넓지 않고 관계가 원만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 많은 사람을 만나지는 않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생각이 깊으며 영적인 능력이 뛰어나고 자신만의 세계가 있어서 외부 활동에 적극적 활동적이지는 않다. 외부 활동에 적극적 활동적이는 않다는 뜻이고요. 번잡한 곳보다는 자신과 벗하며 살기를 좋아하고 꿈, 상상, 환상을 동경한다. 꿈, 상상, 환상을 동경합니다. 자신은 남들과는 다른 독특한 점이 있으며 그 독특함을 인정받으려 하지만 남들은 잘 몰라줍니다. 그래서 나는 남들과 분명히 다르고 세상에 유일하게 나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그 얘기를 남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합니다만은 주변 사람들이 그 특별한 점을 잘 몰라줍니다. 이런 말도 됩니다. 시간 개념이 일정하지 않고 출퇴근에 대한 생각이 분명하지 않으며 조직 생활이나 틀에 박힌 일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자신은 다른 사람과 다르다고 생각하기에 사람들과 쉽게 어울리지도 못하며 한 걸음 물러서서 객관적으로 바라보거나 방관자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나서지도 못하고 한번 생각은 깊기 때문에 신중하게 행동을 합니다만은
여러 사람하고 또 쉽게 관계 맺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 조금 한 걸음 물러나서 어떤 상황이 있거나 사건이 있었을 때 한 걸음 물러나서 이렇게 보면서 객관적으로 행동을 하고 좀 방관자적인 내 일이 아닌 듯하게 행동을 하는 성향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질욕이 약하면 애정 표현에 적극적이지 않고 주위에 일어나는 일상적인 일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으며 자신의 생각이 우선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주변에 일어나는 일에 별로 관심이 없죠. 내 생각이 우선이고 내가 하고 싶은 어떤 마음, 내가 푹 빠지는 내가 관심 갖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에 대해서 별로 여러 분야에 관심은 없다. 내가 주된 어떤 거 관심에 있는 것은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물질력이 약하다. 그 다음에 애정 표현도 약하고 일상적인 일에 관심이 별로 없다. 카드 그림이 아주 차분한 느낌의 색깔들이 많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9번에 운을 만났을 때 어떤 일이 생길까 한번 보겠습니다. 올해 운세는 쉬어가야 하는 운세입니다. 그래서 카드 보다시피 차분하게 보이는 운세지요. 그러니까 쉬어가야 되는 운세입니다. 이런 말입니다. 원하는 바가 때를 기다리며 은인자중하여야 합니다. 조용히 공부를 하거나 명상을 하며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있으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런 말입니다. 번잡한 곳이나 사람 많은 곳보다는 조용한 곳에 머무르는 것이 좋다. 많은 사람에게 어울린다라기보다는 여러 사람과 하기보다는 나 자신이 나의 내면을 닦으면서 은인자중할 때가 우선이다. 이런 말입니다. 금전은 연애운도 좋은 편은 아니며 함부로 움직이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은인자중 쉬어가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변화를 예견하고 준비하는 시기를 가져야 합니다. 변화를 예견하고 준비하는 시기를 가지자. 이런 의미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 그림이 차분하고 조용하고 어떤 은인자중 쉬어가야 하는 느낌의 카드이기 때문에 운세도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올해 9번에 운세가 오신 분들은 차분하고 다음에 변화의 운이 오니까 그때를 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더운 날 건강 잘 챙기시고요. 수업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